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57화 음모. 그리고 열혈 신교에서 만난 기호지세. 두 번째 이야기. 나 천만류지혁은 신교의 삶을 마계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내가 공부를 이뤘고 화령오교원 신마소에서 얻은 기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등봉조국의 경지와 금강불괴지신의 신체를 성취했다. 그리고 나는 이후로 경천동지 공전저루의 능력이 내 안에 갈물이 되어 있었으므로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면 능히 10만 대산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으로 마와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임의로 신교를 떠나게 된다면 100만 신교의 교도들의 눈과 귀를 늘 의식하며 사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대종사와 12마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마계촌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신교에서 가장 큰 절기 행사인 태양절, 그것도 4년마다 다가오는 태양극양절이 앞으로 한 달 전으로 다가왔는데 이는 나에게 있어서 신교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신교 마계촌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였다. 마교 13구역에 자리한 마계촌은 그야말로 신교의 사고뭉치, 불안당과 같은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신교에서 만이교의 교리 중에 화령신에게 죄를 짓거나 대종사의 가문 즉 대종가의 불경에 죄를 지으면 그들은 바로 신교 3대 금지 중에 혈갱으로 보내졌다. 이곳 혈갱은 영혼까지 태워버리는 고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소문이 팽배했던 곳이라 진마부에서 혈갱으로 보내진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교의 교도들은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진배 없었다. 또한 마계촌으로 들어온 인물은 최소 20년을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중형 형벌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마을은 무법과 불법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생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혁은 신교에서 삶을 이곳 마계촌에서 시작했다. 마계촌에서 지혁의 생활은 흔들릴 만한 것이 없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신교에서 마계촌으로 이주한 인물들은 작을 실수나 말썽을 피우면 촌장의 결정에 의해 혈갱으로 보내지거나 더 큰 중형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배격당한 존재로 마계촌에서 매우 한정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마계촌은 불법과 무법이 팽배한 곳으로 범죄와 폭력이 일상화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지혁은 본인의 경험과 무공을 살려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지혁은 경천동지의 무공을 숨기고자 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그저 조용한 삶으로 이곳 마계촌의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니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마계촌 촌장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사고만 치지 않고 지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화의 부군으로 종산 만마대전의 여러 전주 중에 유력한 권력자로 영전되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다. 한편 어두운 밀실은 종전 익숙한 공간이었고 이곳은 구중궁궐과 같은 혈가의 지하 밀실 어두운 공간이 아닌가. 이곳에는 두 사람이 붉은색 자단목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가주, 알아는 받는가? 네, 증조부님. 어서 읊어보시게. 가주는 바로 혈견마백 종무강이었고 그렇다.
다른 한 사람은 종무강의 증조부 혈선자 종무혁천이었다. 그는 바로 과거 70여 년 전 요산대궁이라는 고대 무덤의 구율마야라는 당시 신교 대종사와 함께 들어갔던 12마가의 가주 중 혈가의 가주였다. 그는 요산대전에 들어갔던 12마가의 8명의 가주 중에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던 인물이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자는 신교 내에 오직 혈가의 가주 혈견마백 종무강 외에는 없었다. 그는 절치부심 오직 신교 대종사를 내는 대종가와 지금의 대종사에게 복수혈전을 준비 중이었으니 비록 내실은 어두웠지만 은은한 등잔불에 비친 종무강의 얼굴이 다소 굳어지며 더욱 붉어지는 모습이 되었다. 네, 증조부님. 아, 이제 나를 증조부라 부르지 마라. 나는 앞으로 10일 안에 신교 마가의 주인들 앞에 나설 것인데 내가 나를 증조부라 부르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녀석들에게 나의 진정한 신분을 보여줄 필요는 없구나. 다만 너는 그들에게 우리 혈가에서 혈마마 마결을 완벽하게 대성했다고 소문을 내는 것. 아, 알겠습니다. 혈마공자라 불러라. 아, 혈견마백은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다. 허허, 등잔불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으나 혈선자의 얼굴은 등잔불이 흔들리며 어두운 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역시 혈선자의 얼굴은 정말 잘생긴 젊은 공자의 얼굴이었다. 정말 조각과도 같은 티 하나 없는 얼굴이었으나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의 미간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은은한 혈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 혈기는 그가 정말 강력한 마인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고 분명한 것은 그가 혈가를 나선다면 10만대산 흩어진 마가 마을을 지나는 여인들의 방심을 능히 흔들 시대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미남 공자라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별마 공자님? 그래, 잘하는구나. 이래야 내가 사랑하는 자손이지. 혈견마백은 조금 난처한 얼굴이 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시킨 일에 대해 읊어보아라. 우선 연애 모용가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 누구를 말이냐? 저광문의 저광과 신왕문의 신왕, 그리고 모용가의 신의 고수인 어방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라, 저광, 신왕, 법왕. 아니, 우리 혈가가 남군가를 동원하여 소금을 연에 그렇게 많이 보냈건만 고작 듣보잡을 보낸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구주 21천에 속한 자로 단연 으뜸인 절대 사극천에 속한 권천과 사계에 든 인물로 삼표묵장 정천이란 자이며 다른 법왕이란 녀석은 바로 모용가의 적통으로 모용정 다음입니다. 허허, 사극천이 하나요? 사극천만 못하지만 역시 구주 21천에 든 녀석과 모형가의 신의 고수라. 흐흐흐흐. 신은 우리 편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역시 금권의 위력은 황제를 능히 동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번에 우리가 신교를 접수하게 되면 우리의 가문은 대종가의 반열에 오르는 건 물론 나는 신교의 태상공봉으로 너는 대종사가 되는구나. 대종사. 그러니 혈견아, 너는 태양절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각골 명심이겠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혈가와 함께 한다는 가문은 6이 되었습니다.
그래. 흐. 여기 연판장이 있습니다. 혈견마백은 본인의 가슴에서 붉은색 죽간을 꺼냈고 이를 혈마공자에게 내밀었다. 보소서. 혈선자 종무역천은 죽간을 펼쳐 잠시 읽어 내려간다. 좋구나. 이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맹약이. 왜 그러십니까? 다만 아쉬운 것이 있어. 아쉬운 것이라면 우리 측 호법은 단 하나 서마혈견마배 자네뿐이야. 뇌전 동마, 종천 북마, 구만 안마가 빠져 있지 않으냐? 이것이 심히 걸리는구나. 그것이라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마도일비가 우리 측에 있습니다. 만의 제자 말이냐? 녀석 대단하군. 어떻게 만의 제자를 꿰는 것이냐? 저는 이번 일에 눈물을 머금고 별가에 장중보급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우리 신교 제2화를 말이냐? 모야는 싫다고 했지만 녀석. 모연에게는 내 혈묘를 주거라. 붉은 녀석을 갖고 싶다고 시시때때로 놀러와 나를 괴롭히니 딸아이가 공자님을 괴롭혔습니까? 내 이 녀석을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 아니다. 우리 혈가의 장중보옥이 아니더냐? 녀석을 위로해 주거라. 하지만 혼례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남편을 바꿔주면 될 일이니 일단 마도일비를 취하라 하고 모연의 거치는 나중에 결정하자. 오직 태양절 거사의 모든 일을 준비하자. 마도일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연을 본인의 내자로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가를 돕겠다 하였습니다. 녀석은 작은 호리로 매우 모사가 뛰어나니 그 스승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녀석은 이번 태양절에 좋은 계획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오량수 구양 대적의 명을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흐흐흐흐. 듣기만 해도 심히 즐겁구나. 흐흐흐흐. 두 사람의 만남과 이들의 계획은 태양절, 그것도 4년마다 다가오는 태양극양절의 지독한 음모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태양극양절의 절정이 가까워지면서 마계촌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신교의 가장 큰 행사로 마계촌에도 여러 감시자와 신도들이 집결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교 내의 세력들은 이날을 발판 삼아 더 큰 계획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 혈견마백과 혈선자의 음모에 대한 소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마계촌의 귀퉁이들로 퍼져나갔다. 비밀스러운 만남과 대화들은 종종 이루어졌고 각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혈견마백 종무강은 거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계촌이 가진 무력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계촌을 구성하는 신교 죄인들은 어떤 신교 대법에 걸렸는지 조금도 무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지혁은 이곳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남짓되었고 그는 촌장 바로 옆에 처소 가옥이 마련되어 생활했다. 그의 일상은 사시가 되면 촌장에게 가서 그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한 후 신시가 돼서야 처소로 돌아와 그는 잠도 이루지 않고 주로 가부좌하고 운기조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는 이곳 마계촌에서 들어와 잠을 이루지 않아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능력자가 되어 있었다.
아무튼 어느 날 지혁은 평소와 같이 사시가 되어 촌장의 가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마당에는 일단의 무리가 몰려와 촌장과 대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촌장은 무리 중심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촌장 앞에는 옷은 찢기고 머리는 산발인 한 남자가 주저앉았으며 촌장에게 신문 받고 있었으니 촌장의 얼굴은 사정없이 굳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 남자는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옷은 마치 긴 싸움 끝에 찢겨진 듯 했다. 촌장 주위에 몰려든 무리들은 모두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바로 그자인가? 남궁가의 남궁역이라고 들었다. 마계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무슨 큰일을 벌이려고 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내 놈은 우리 신교의 교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남궁성을 쓰는 녀석 중에 아직 신교 교도가 된 일은 없으니 말이다. 설명해봐라. 남궁혁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촌장님, 제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가문이 있는 안위를 떠나 이곳 10만대산 사천마가의 19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교의 교도가 확실합니다. 마계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삶이라. 그리고 19역이라 혈가의 영지에 속하는 곳인데 내 이놈이 나를 속이려 하느냐? 내 녀석이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목숨을 거둘 생사여 탈권은 가지지 않았지만 이곳 마계촌에서 수작을 부리는 모든 녀석을 바로 혈갱으로 보낼 권한은 있지. 내 놈은 이곳 신교에서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않았지만 혈갱이 어떤 곳인지는 알지. 마계촌 촌장의 말에 남궁혁이란 청년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분명 혈갱이 어떤 곳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 마계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옷에서 나는 피냄새가 그친 거다. 촌장은 차갑게 말했다. 남궁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촌장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궁가에서 오랫동안 충성을 바쳤으나 가문 내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10만대산으로 왔으며 잠시 19역에 있다가 구마가 무사들과 오해로 인해 시비가 붙은 후 저는 이곳 마계촌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남궁가에서 나온 무리, 즉 제 뒤를 쫓는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촌장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고 결국 류지혁을 바라보았다. 류지혁, 자네는 이 마계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이 녀석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생각하나? 종전 한 달 남짓 촌장은 지혁의 태도를 보며 그가 매우 지혜로운 인물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나 때로 촌장에게 찾아온 인물들의 고민과 문제를 촌장 옆에서 좋은 의견을 내어 해결하곤 하였다. 지금도 지혁에게 남궁혁이란 인물에게 어떤 결정을 할지를 물었다. 류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궁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마계촌의 비록 짧은 생활이었지만 여러 사건을 목격하며 신규 내부의 복잡한 정세와 인간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궁혁의 눈빛에서는 진실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혁은 신규 대법을 겪으며 사람의 중심을 쉽게 파악하는 직관력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 촌장님, 이 남자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계촌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가문 간의 암투는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는 우리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촌장은 류지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남궁혁,
너는 일단 여기 머무르게. 하지만 너의 과거가 우리 마계촌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결정할 것이다. 이곳에서의 너의 행동과 의도가 진실하게 다가오기를 바란다. 한 번 더 우리 마계촌의 규칙을 어기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것은 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을 의미하니 유념하라. 남궁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촌장님. 저는 이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류지혁은 남궁혁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의 말에 숨겨진 뜻을 해석했다. 이제 마계촌에서의 그의 역할은 단순히 촌장의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계촌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율하고 중재하는데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것 같았다. 촌장은 신문을 마치고 모두에게 돌아가 일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류지혁은 남궁혁에게 다가갔다. 남궁혁, 이곳 마계촌은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내가 내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남궁혁은 진심 어린 류지혁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겠지만 당신의 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마 공자라 불러라. 이곳 마계촌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리 부르고 있구나. 아, 소마 공자님,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류지혁과 남궁혁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류지혁은 남궁혁의 과거와 그가 겪은 시련들을 들으면서 그가 마계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류지혁은 남궁혁이 마계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그 자신도 마계촌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지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내면의 갈등과 신교에 대한 의문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고자 했다. 다시 사흘이 지나 여느 때와 같이 사시의 촌장의 가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 남궁혁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가 촌장이 집무하는 처소까지 남궁혁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일단의 무리가 촌장 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 지혁과 남궁혁은 소란스러운 소리로 인해 돌았었으며 지혁의 두 눈에 익숙한 한 인물이 보였다. 마사자, 마덕인가? 아, 마사자 마덕이라면 마화와 함께 화룡호 교원에서 나와 봉황도화원, 즉 비원에 난입한 유괴의 진마부 대주가 아니던가. 그가 무슨 이유로 이곳 마계촌 촌장의 가택에 등장한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